네, 안녕하세요. 나이키를 신고 책을 읽는 남자, 나책남입니다. 저는 16박 17일이라는 혼자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국토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본가에 올라와서 한 이틀간 쉬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서울에 올라오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감기도 확 들고 그리고 무릎이랑 아킬레스건도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좀 푹 쉬었다가 오늘 이렇게 그래도 후기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방송을 켰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제 영상을 그동안 봐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처음 이렇게 영상을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왜 국토대장정을 결심하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좀 사업이 잘 안 돼서 좀 사업을 폐업을 했어야 됐고 또 그때 마침 개인적인 일들이 겹치면서 거의 억에 가까운 빚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면서 운동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발가락 골절과 그리고 왼쪽 어깨에 회전근이랑 이 이두근 쪽이 충돌 파열과 염증이 생기면서 거의 7, 8개월가량 운동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차라리 마음이 힘들면 몸이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마음과 몸이 모두 힘들다 보니까 삶의 회의를 느끼고 허무함을 많이 느끼고 이렇게 이제 우울감이 계속 잦아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다시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고 어깨가 괜찮아지게 되면서 예전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국토대장정을 이번에 한번 떠나보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 뭐 건강, 가족, 관계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때로는 그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건데 저는 올해 이게 왜 네 개가 다 겹쳤는지 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국토대장정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새로운 출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서 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국토대장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한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4박 15일을 최초로 계획을 했지만 중간에 무릎이 아파서 하루 정도를 쉬고 또 뭔가 새로운 인연이 저의 이제 복자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요. 하루 이렇게 돌아가는 코스를 짜다 보니까 총 16박 17일을 저는 걸어서 부산까지 갔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국토대장정을 하면서도 느꼈고 국토대장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하고 나서 제 삶에 한 세 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제하는 태도가 생겼습니다. 제가 국토대장정을 하기 전 올해 좀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었는데 그때 사실은 뭐 운동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침대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침대 위에서 우리가 뭘 할까요? 보통 핸드폰을 이렇게 보죠. 네, 저도 똑같이 핸드폰을 보고 유튜브 컨텐츠를 계속 봤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는 게임을 하는 영상들 그리고 평소라면 보지 않았을 장르의 드라마나 영화, 뭐 그런 리뷰 영상들을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고 좀 그런 절제력이 저한테는 완전히 사라졌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사실은 뭐 늦게 6시 정도에 이제 뭐 저녁 먹고라도 한 7시 정도에 숙소에 들어오지만 그때 저는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와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같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글도 올리고 또 영상도 편집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냥 그거 하다 보면 지쳐서 쓰러져 자기 바쁘더라고요. 그렇게 한 17일가량을 제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하지 않는 이상은 유튜브를 거의 안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디톡스 역할을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하게 해준 이번에 국토대장정이어서 지금도 좀 그런 절제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가락 골절이랑 이 왼쪽 어깨가 다치게 되면서 운동을 올해 거의 7, 8개월가량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울증이랑 이제 삶의 패턴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야식을 많이 먹게 되고 또 야식을 먹으면서 술도 먹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몸 상태도 안 좋아지고 체중도 한 5kg가 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근육량이 2가 줄고 체지방률이 5나 늘어난 거예요. 제가 국토대장정을 떠나기 전에 제 몸무게를 쟀을 때 74.9kg였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이제 제가 딱 떠나기 아침에 찍은 건데, 그리고 국토대장정을 다녀와서 제가 지금 금요일날 이제 올라와서 토요일, 일요일, 오늘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렇게 3일이 지나고 아침에 이게 체중을 쟀을 때 72.9kg였습니다. 약 3kg 감량까지 이제 성공한 성공적인 국토대장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을 혼자 이렇게 걷다 보니까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 자신과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내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때로는 내 모습을 스스로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과거로부터 조금씩 인정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점점 제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미래의 나를 이렇게 꿈꾸다 보니까 좀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비록 올해 제 삶이 한번 무너졌었지만 저는 다시 제 삶을 회복시키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과 독서로 좀 건강한 체력, 건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16박 17일 동안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총 3개가 있고요. 사람, 풍경, 그리고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제가 이제 7일차 때였었어요. 가장 힘든 시간이었는데 엄청 힘들어서 막 진짜 땅만 보면서 이렇게 걷고 있을 때 차가 이렇게 제 앞을 싹 스더니 한 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도사님처럼 생기신 분이 내리셔서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해주시고 스몰 토크를 가지고 난 다음에 다시 저는 걷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 뒤에서 저를 급하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제 손에 이렇게 딱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딱 손에 꼭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따가 저녁 밥 사 먹을. 자기도 한 40일가량을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작게나 크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었다. 그때 내가 생각나기도 하고, 내가 그때 도움 받았었던 것을 이렇게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작지만 도움을 주고 싶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꿈을 이뤄가고 목표를 이뤄가고 있는데, 나 역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작던 크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결심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경인데요. 김천에서 구미로 넘어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독자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평소보다 한 2시간가량을 일찍 일어나서 나갔는데 일출이 뜨기도 전이었었어요. 저는 그런 걸 예상하고 나간 건 아니었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해가 이렇게 잔잔하게 뜨는 그 정말 벌건 풍경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늘이 이렇게 색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늘이 정말 실시간으로 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 2년 반 동안 내가 나보단 남을 위해서 살았던 그 시간, 치열했던 시간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허무와 자책으로 좀 허우적거렸었던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는데 어느새 내가 이렇게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어떤 감정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행복에 가장 가까운 감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스스로 나 되게 너무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느낄 정도였었어가지고 그 풍경이 사실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또 힘을 주게 되는 경험이었어가지고 이번 두 번째 풍경으로서는 김천의 일출 풍경을 꼽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제가 앞서 말이라고 이제 전했는데 제가 구미에서 국밥집을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밥집 사장님께서 제 가방을 보시더니 어떻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갈 수가 있냐, 무슨 어떤 목적을 갖고 가는 거냐. 그래서 제가 사업이 잘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잘 해보려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잘 살겠다, 그리고 돈은 됐다, 건강하게 완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정말 따뜻하며 너무 뜨거웠었던 말 한마디였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고, 또 좀 뭔가 용기를 주는 말이었었어요. 그래, 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됐고, 사실 제가 이렇게 3개의 경험을 꼽았지만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서 20분이 넘는 분들이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한 번도 살면서 마주하지 않은 사람의 그런 여정을 응원을 한다는 그 경험을 제가 했을 때 그 경험이 굉장히 값지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살면서 나와 그동안 연이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꿈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4번째인데요.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쉬웠던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좀 심심하겠죠? 그래도 굳이 하나를 뽑자면 저는 혼자서 걸었거든요. 그런데 지역마다 분명 맛있는 이제 맛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최대한 그곳을 가려고 했었어요. 좀 여행하듯 걸으려고 해서. 그런데 왜 맛있는 건 전부 2인 이상인지 지나고 보니 좀 그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리고 5번째입니다. 국토대장정을 추천을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선뜻 추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하나는 위험성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입니다. 차도 옆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많기도 하고, 또 낯선 지역에 계속 걸어야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런 경험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은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 때문에 좀 추천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2번째는 건강입니다. 저는 그래도 그동안 올해는 운동을 하지 못했지만 그동안은 그래도 꽤 운동과 가깝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도 통증 때문에 포기를 생각했을 정도였는데, 좀 운동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가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긴 국토대장정을 하게 된다면 분명 어딘가 많이 아프거나, 또 이게 단순히 그냥 치료를 받으면 낫는 수준이 아니라 만성으로 이게 번지게 될까봐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걱정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운동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더라면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기보단 내 기초 체력을 좀 올려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국토대장정을 하고 나서 저는 꽤 자신감도 얻고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풀어내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1년 7월에 저는 그 꿈을 이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밝히는데, 가끔 내가 마음에 들지만 자주 내가 싫었다라는 책 제목 한 권을 출간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가수들이 싱글 앨범을 내듯이 저도 싱글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국토대장정에서 제가 느꼈었던 생각과 어떤 경험들, 그리고 감정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잘 풀어내서 그 에피소드들만 묶어놓은 좀 전자책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경험, 제 이야기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획 단계에 있지만 국토대장정을 다녀온 분들의 이런 소감들, 그리고 저는 한 가을쯤에 떠났었지만 봄, 여름, 겨울에 이제 떠났었던 분들의
그런 후기들, 그리고 혼자 떠나고 뭐 친구들과 같이 떠난 그런 장단점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도 모아가지고 함께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국토대장정 계기, 그리고 국토대장정을 다녀와서 느꼈었던 후기, 뭐 아쉬웠던 점, 가장 기억에 남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이렇게 이 영상에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긴 시간 혼자 이렇게 거리를 걷다가 서울에 딱 와서 이제 집을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퇴근 시간에 거의 엇비슷하게 도착했다 보니까 사람으로 꽉 찬 그 경험을 느꼈는데, 오히려 혼자 걸었을 때가 좀 좋았나? 라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참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국토대장정이.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남은 2023년 12월과 그리고 2024년에는 비록 한 번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유튜브로 운동과 독서와 관련된, 그리고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께 앞으로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토대장정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이렇게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경험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국토대장정을 응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는 혼자가 되고 싶어서 떠나기로 결심했다. 비를 맞으며 걸었고 다음날 눈을 맞으며 걸었다. 하지만 17일 동안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이따가 저녁 밥 사 먹으시면 힘내고 또 걸으려면 든든히 먹어. 네. 아이고. 힘내시라고. 안녕하세요. 대장정 하시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완전하세요. 대단하신데요. 여기서 나가고 오시라고.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 더 줄 수 있다. 이거 먹으려고. 고맙습니다. 부산까지 예, 부산까지 갑니다. 용기 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진행하시고. 예. 아이고 부럽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제 국토대장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